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제 폐막한 제주국제전기차 엑스포에서 미래 전기자동차의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는 디자인 전시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첨단 기술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더해질 전기차 미리 감상해 보시죠. 홍수연 기자입니다. 유선형의 날렵한 몸체에 투명한 지붕. 2층으로 설계된 전기 버스는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우주선을 떠올리게 합니다. 달리며 전기를 충전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차량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린 전기차 디자인 대회에는 전국 6개 대학의 젊은이들이 32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무선 충전 그리고 정말 막 새로운 방식으로 충전 방식 같은 그런 컨셉이지만 이게 미래의 그런 아이디어지만 정말 그런 거를 미리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출품된 디자인 대부분은 탄소 제로의 섬 제주의 관광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경승용 전기차. 특히 제주의 유체를 원료로 한 바이오 에너지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하이브리드형 전기차는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동용 수단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무도 보고 전화도 하고 또 거기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또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바뀌는 이 모빌리티의 그런 어떤 새로운 이제 향연이 전기자동차라는 것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저렴한 유지비로 주목받는 전기자동차에 다양한 디자인이 결합되면서 미래 전기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중국의 제주투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중화권 투자 유치 확대 전략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145곳 가운데 60.7%인 88곳이 중국 자본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40곳이 부동산 임대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전체 외국 투자기업 57곳 가운데 94%가 중국 기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골프 관광객 유치 목표를 115만 명으로 정하고 유관 기관과 합동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골프장 업체별로 가격을 할인한 골프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관련 상품 가이드 책자 발간을 지원하고 국내외 골프대회 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는 한편 중국 시장에서도 제주 골프장을 중점 홍보해 잠재 골프 관광객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어제 부산과의 홈 개막전을 가졌습니다. 경기는 아쉽게 비겼지만 지난 시즌과 달라진 면모를 보이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2015 시즌 첫 홈경기. 전반전 탄탄한 수비 조직력으로 골문을 걸어 잠궜던 제주는 후반 들어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알렉스와 로페즈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송진영과 윤빛가람이 몇 차례 결정적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골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경기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홈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다 그러면은 매 경기 이기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오늘 같은 열정을 다 쏟는 그런 경기로 홈팬 여러분들께 경기력을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경기는 비겼지만 홈팬들은 시즌 첫 홈경기를 열정적으로 응원했습니다. 15,000명이 넘는 팬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제주 유나이티드에 힘을 보탰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와서 하면은 좋은 경기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우승까지 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즌 개막전에 이어 홈 개막전까지 비기면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친 제주 유나이티드. 제주는 오는 21일 대전을 홈으로 불러들여 올 시즌 K리그 3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에 전국 최초로 우분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들었습니다. 축산 농가들의 골칫거리였던 우분도 처리하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원주 MBC 권기만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축산농가. 축사에서 꺼낸 소똥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논밭에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양에 비해 배출량이 훨씬 많아 농가에서는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농토에 내는 것도 일정량 이상 내면은 또 농작물에 피해도 있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때제때 이제 사료공장, 퇴비공장에서 못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횡성에서 나오는 소똥이 연간 12만 톤에 이릅니다. 이것을 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됩니다. 소똥을 가공해 태울 수 있게 만들어 화력발전을 하는 겁니다. 한국동서발전이 2018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짓고 횡성군은 각 농가에서 축분을 사들여 발전 원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발전량은 10메가와트로 횡성군 전체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환경적 측면도 해결을 하고 또 여기 농가에서 필요한 그 전기도 생산할 수 있어서 저는 상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농가들은 골칫거리였던 소똥을 팔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발전소가 들어서면 인구 증가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제주경찰의 비리와 불법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제주지역 경찰 공무원이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질러 적발된 사례는 87건으로 해마다 17건, 매달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 수행 중인 경찰 차량의 법규 위반도 들어 2010년에는 25건, 2012년 49건, 지난해 7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경찰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사고 발생 건수도 5년간 1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벌금을 여러 번에 나눠내는 벌금 분납 신청이 증가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벌과금 분납을 신청한 사례는 2,800여 건으로 해마다 7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 집행 신청을 한 사례도 2012년 41건에서 재작년 61건, 지난해 114건으로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가 경제적 약자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벌과금 분납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포근한 가운데 하늘도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낮에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가량으로 남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0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8도, 고산과 대정 10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남부 지역은 평년 기온은 3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고요. 동부 지역도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종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윗세오름의 기온 5도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네, 섬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기온 9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이고요. 그 밖의 공항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때일은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고요. 내일 시작된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신광 사거리에서 22살 김모 씨가 몰던 렌터카가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아 김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22살 강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광평교차로 인근 평어로에서 달리던 승합차에서 바퀴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승합차와 인근 야초지 660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경계석에 걸리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운전자 22살 송모 씨의 진술과 함께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0시쯤에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주택카페 세우던 경운기에서 불이 나 경운기 한 대와 농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제주도와 의회 간의 예산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이달 하순부터 현안에 대한 정책 협의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협의에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과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 그리고 정부의 국제학교 과실 송금 허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조례안과 1차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그리고 해군기지 갈등 해결 방안도 협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45개 사업장에서 이뤄지며 협의사항이 시공계획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장 내 흙을 깎거나 쌓은 경사면의 시공 상태, 하천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사 중지 등의 행정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수렵장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11월부터 석 달여간 산간 지역에서 수렵장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모두 62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가량 증가한 것으로 다른 지역 수렵장에 비해 자연 환경 등이 우수하고 수렵 자원인 꿩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